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캡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작년 딱 정확히 2월 21일 날 네. 네,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군 생활을 조금 길게 했어요. 네, 군 생활 하면서 제가 하는 만큼의 뭔가 보상을 조금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결심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가 전역을 하면 네.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음. 네,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고 딱 3개월 만에 매출 8,800만 원을 찍었었고, 6개월 만에 1억을 찍었고,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네, 최대 매출인 2억 6천만 원까지 찍고, 예. 저번 달에는 한 1억 7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저는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쪽이랑 조금 이렇게 인연이 닿질 않아서 네, 제가 사실 이 실감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이 억이란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운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만의 그 대표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그 노하우를 사실 뭐 제가 아직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진짜 배운다는 제 초보자 입장에서 제 시야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 봐야죠. 지금 대표님께서는 뭐 국내 위탁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외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위탁.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면 고객이 주문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 그것을 해외에 있는 도매 사이트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공장에 직접 상품 발주를 넣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직배송을 해주지 않아요. 배대지라는 배송 대행 업체로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니까 네네. 네, 중국에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고객 주소를 적어서 고객한테 발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네, 그냥 국내 위탁이랑 진짜 네, 똑같은데 똑같네. 중간에 배송 대행지만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대지를 안 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대지를 안 끼고 할 수는 없죠. 네. 무조건 배송 대행지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저희 쇼핑몰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도 이제 만약에 뭐 1688에서 물건을 보고 우리 쇼핑몰에 올려놓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 1688에 주문 들어온 물건을 이제 배대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배대지에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688에서 배송 대행지까지만 배송을 해주는 거고, 네. 배송 대행지에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 배송 대행지가 하나 낀 것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여러 개의 상품을 뭐 적게는 뭐 만 개에서 뭐 몇십만 개 깔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대량 등록 방식이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프로그램을 쓰는데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정제해서 네, 이것도 근데 대량 등록보다는 조금이지만 네, 상품을 많이 올려서 그런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방식처럼 네, 상세 페이지도 뭐 기획하고 해서 수동으로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식,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수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수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들고 뭐 그 중국에 있는 네, 네. 그 상세 페이지를 번역도 하고 네, 추가로 뭐 저 앞뒤도 제가 꾸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탁이랑 똑같네요, 우선.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소싱처만 해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소싱법이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국내도 그렇고 네. 해외도 그렇고 무조건 똑같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내가 팔고 싶은 걸 팔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데이터를 보고 그쵸. 팔아야 된다. 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을 믿지 않고 무조건 어떤 상품이 괜찮아 보인다 네네. 하면 무조건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서 네. 검색량 보고 네, 뭐 매출을 한번 보고 네. 네, 그런 과정을 무조건 거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게 팔릴지도 모르고 그쵸. 어떤 걸 팔아야 될지도 네,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자동으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반자동으로 일단 상품을 최대한 많이 올립니다. 그때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 보면 뭐 급상승 키워드, 뭐 주간 뭐 트렌드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신규 키워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찾아서 먼저 올려봅니다. 거기서 이제 좀 입질이 오는, 입질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웃긴데 네, 좀 그런 유입이 많이 된다던가 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게 있으면 그 상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을 해서 수동으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낚싯대를 내일 바로 낚시를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낚싯대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낚싯대보다 디자인이 좋거나 아니면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게 충족하면은 2주를 기다려서라도 살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디자인이나 품질,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네. 무조건 그 한국 제품보다 뭔가 하나는 좋아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디자인, 가격. 이게 제가 봤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 가격, 기능.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좋아야. 맞아요.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가구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의자를 안 팔지 않잖아요. 근데 해외 상품을 보면 디자인이 엄청 막 특이한 것들 막 그런 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싱을 하면 좀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구는 디자인 쪽에 속하는 거고, 네, 뭐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우리나라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같은 스펙인데 네, 중국이 훨씬 뭐 막 50% 싸다. 네. 그럼 그럼 중국에서 그거 사는 사는 거고. 거고, 예. 그런 상품들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싱 하는데 네, 관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구나. 네. 하긴 중국이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죠? 아, 그쵸. 거기서 다 만드니까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려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네. 그 제품과 갭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면은 저희 거를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면 우리께. 네. 그러면은 그냥 저는 통상 그냥 저한테 다 떼고 네, 구매 대행 수수료라고 하죠. 국내 위탁 제품은 판매가가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뭐 우리가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한 원가 네.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 지불하는 그 배송비 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 150불 이상의 상품을 주문하면은 관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구매 대행 수수료만으로 계산했을 때 마진 30%를 잡고 저는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상 뭐 아예 제외하기 전에 마진 보면 뭐 45% 50% 되는 거네요. 그쵸. 그 중국 사이트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들도 걔네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쵸. 막 아무거나 만들지는 네.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번역을 해보고 그 구성을 한번 본 다음에 좀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내가 좀 어필해야 되는 내용들. 저는 그거를 맨 위에다가 넣습니다.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맨 위에다 넣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구들을 적절히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은 상세 페이지에 그런 거 명시해놔야 되나요? 뭐 이것은 뭐 해외 네, 구매, 그런 거. 예, 맞아요.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이 배송이 얼마 걸린 제품이다. 네, 맞아요. 이건 해외 제품이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상세 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처럼 막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켓별로는 안 하고 네. 그냥 저는 쿠팡이 주여서 네. 쿠팡에 올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른 마켓에도 그대로요? 네, HTML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다 넣습니다.
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반반. 예를 들어 뭐 200개 팔리면 뭐 100개는 광고, 100개는 그냥 아, 네. 자연으로 그렇게 많이 팔려요? 네. 이게 팔리면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다. 팔립니다. 맞아요. 네. 해외 제품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제품, 해외 제품 다 섞여서 싸웁니다. 와, 근데도 팔려요? 네.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소싱이 되게 중요하겠다.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상품을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진짜 여기서 더 느끼는 게 이게 닭등의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게 닭등으로 파시는 분들은 또 네. 그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판매하는 거는 네, 성실매님 하시는 것처럼 그 상품에 이제 혼을 갈아 넣고 네, 그 상품이 내 거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CPC 광고. CPC 광고 다 하시고, 네. 뭐, 매출 최저가 수동도 다 하시고, 네, 맞아요. 다른 그러니까 마켓들도. CPC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수동으로 하다가, 네네. 네, 뭐, 로아스 보고, 뭐, 매출 최저가로 돌렸다가, 또 좀 안 나오면 끄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똑같이 하네요? 예, 그냥 대표님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상품 파는 게, 네, 제가 국내 상품 안 팔아봤는데, 그 뭐, 소싱처만 찾고 네네. 상품만 제대로 찾으면 똑같이 하면 될 것 그냥 같다는 해외 생각이 위탁. 들어요. 해외 위탁이네요? 예, 맞죠. 근데 뭐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할 텐데 중국이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다 브랜드 제품을 팔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중국이니까, 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딱 어떻게 추천해라라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1차 카테고리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의류 의류? 하시고, 네, 의류가 또 팔려요, 많이. 의류가요? 예. 안 살 것 같잖아요. 네. 네, 사요. 그냥 신기하다. 싸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이 신기한 게 많아요. 그리고 뭐 패션 잡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생활 건강 카테고리 하시고, 뭐 가전 카테고리 하시고, 네, 요 정도에서 소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카테고리 다 들어가서 4차 카테고리까지 다 봤거든요.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를 찾았는데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가구도 뭔가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가구도 또 네. 팔려요. 근데 가구는 저는 예전에 하다가 지금 네. 안 하는 게 이게 배송하다가 파손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맞네. 네, 저희가 뭐 컨테이너 단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쵸. 건바이 건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그 배대지까지 이동하는 그거랑 그리고 배대지에서 이제 통관하려면 이제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파손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네. 그 배송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셔서 네, 많이 파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잘 된 것들은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네. 강도가 세다 안 세다를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뭐 그렇죠. 판매자도 결국 사람이니까 네, 말로 잘 하면은 웬간한 건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냥 로스로 안고 네. 그렇죠. 너무 진상 고객한테는 또 이렇게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아깝잖아요.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냥 환불 처리해주고 하나 더 팔면 되니까 그쵸. 네, 그런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진짜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만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뭐 제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한 1, 2주면 나올 거예요. 많이 깔았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동으로만 한다고 치면은 이 수동 방식을 익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저는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익히고 나서 그 한 달
뒤에는 한 1,000만 원은 저는 나오지 않을까. 한 달 뒤에. 네, 봤을 때 괜찮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 끝나고 그 한 달 뒤에 1,000만 원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이 아이템 찾는 상품 소싱, 그리고 2번이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아무리 좋아도 상세 페이지가 좋으면 팔리겠죠? 팔리는데 상품이 안 좋으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반짝 팔고 말 거 아니면 CS가 그럼 너무 많아서 안 좋은 상품을 팔면 CS가 많아서 아마 뒤로 빠지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제품을 찾는 거 저는 생각하고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말로 풀자면 저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3차 또는 4차까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별 키워드로 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일주일 전에 없었는데 급상승하는 키워드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주간 트렌드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검색수가 3,000에서 3만 사이에 있는 키워드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먼저 올려보는 거죠. 키워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네.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수동 방식으로 하려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봐야 되고, 저는 네이버는 사실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는 그냥 올려만 두고 이렇게 뭐 주력으로 하진 않고, 저희는 쿠팡에서 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하려고 하는 제품의 뭐 로켓 배송 개수가 몇 개인가, 뭐 직트 배송 몇 개인가,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파는 다른 경쟁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죠. 경쟁자들이 있는 게 좋나요? 해외 구매 내용을 파는 경쟁자들이 있는 게?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쟁자들이 있다는 건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 카테고리에서 그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또 로켓 Z가 있다고 해서 안 팔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 봐야만 아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상품을 할 때 로켓 Z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 또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제가 그게 왜 팔릴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기능이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경쟁해 볼 만하다. 그리고 2주나 기다려서 살만한 그런 상품 구매였겠죠.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은 바로 내일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제품들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 주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어디서 해외 구매 대행 1년 했어요,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했냐 이런 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이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최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 구매 대행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이면은 주말도 없이 했으니까 36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업으로 뭐 퇴근하고 3시간 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 3달치를 저는 한 달 만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 3달이 저한테 한 달이니까 지금 제 1년은 그분의 뭐 3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좀 그렇게 기간으로 따지지 말고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투입한 시간으로 따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말은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위탁이든 해외 위탁이든 자기가 실제로 그만큼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면서 매출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은 매출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